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기능사 47번 과제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47번 과제를 먼저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과제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닥면을 먼저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통 부분을 작업하고, 그 다음에 리브 보강대 부분들을 작업하고 못깎기 못따기 작업들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치수를 살펴보면 먼저 이렇게 정면도 쪽에 긴 치수가 100mm이고 우측면도 쪽에 보면 이쪽 그 대각 반대쪽 넓이가 60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가로 세로가 60에 100의 크기가 되겠고 정면도에 보면 높이 10mm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0인 사각형을 스케치해서 돌출을 해서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스탠다드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한 다음에 작성을 선택합니다. 자,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치겠습니다. XY, YZ, XZ 평면 중에서 XY 평면을 선택하고 화면 가운데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 중에서 첫 번째 두점 직사각형이 아니고 가운데 중심을 활용할 수 있는 두점 중심 직사각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두점 중심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원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대각선이 나타나는 구성선으로 나타나는 사각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를 100을 입력한 다음 탭키로 세로 길이로 변경해주고 높이를 60으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자 3D 모형에 돌출을 실행해 줍니다. 자, 돌출 높이는 바로 도면에서 이 치수 10mm였습니다. 그래서 돌출 높이를 10으로 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F6을 클릭해서 홈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인벤터 2020 버전에서는 XY가 이런 식으로 도면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등각 투상도와 최대한 비슷한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맞추어 줍니다. 자, 맞추어 준 다음에 일단 세 개의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을 먼저 한번 클릭해 주고 그 다음 꼭지점이나 이 홈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에 맞춤을 클릭해 주면 이 상태가 이제 홈뷰 상태로 변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4를 누르고 막 자유회전을 누른 상태에서 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자유롭게 회전을 시켜도 다시 F6을 누르면 홈뷰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평면도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등각수상도의 네 군데가 잘라내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보면 4-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9mm이고 개수가 4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보면 이쪽 80 치수가 있다는 것은 이 중심에서부터 대칭인 반대쪽에 있는 구멍까지가 80mm이므로 전체 치수가 10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좌우로 10mm씩 빠지기 때문에 이 치수 보조선에서부터 오른쪽 이 외형까지는 바로 10m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치수가 26m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로에서 치수가 60mm였는데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26mm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쪽 남은 거리는 34mm가 됩니다. 그러면 절반씩 나누면 이 중심선에서부터 이쪽 위쪽 외형선까지 거리가 17mm가 된다는 것을 도면에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윗면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뷰큐브에서 회전을 이용해서 수평 상태로 돌려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의 지름이 9mm였습니다. 그래서 원을 이용해서 지름 9mm 크기의 원을 2개를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을 2개의 중심을 수직 구속해 주고 치수를 외형에서부터 바로 이 거리를 10mm로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반대쪽에도 10mm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간은 80mm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치수, 이 원과 이 원의 중심 사이가 바로 26mm였습니다. 그러므로 치수 다시 이 위쪽과 아래쪽 치수 거리는 바로 17mm가 되면 중간 위치에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선을 이용해서 이 4분점에서부터 수평으로 선을 그려주고 이쪽 4분점에서부터 수평으로 선을 그려주면 구속된 상태로 선이 그려집니다. 정확하게 4분점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다 보면 이렇게 수평이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구속 조건 중에 접선 구속 조건을 활용하면 아마 구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르기를 이용해서 자, 안쪽 부분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선을 자르기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F6 홈뷰 상태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3D 모형에서 돌출을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한 부분을 각각 2군데를 모두 클릭해주고, 자, 출력은 잘라내기로 바꿔주고, 전체 관통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도면에서 이 앞쪽 부분을 작업을 했습니다. 반대쪽에도 스케치를 같이 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 선생님은 여기에서 미러를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동일한 위치에 돌출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D 모형의 중간쯤에 오면 패턴에 미러, 즉 대칭 패턴이 있습니다. 자, 패턴을 선택하고 피처는 이 돌출한 이 부분을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 모형에서 마지막에 작업했던 돌출 2번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 다음 미러 평면을 골라야 되는데 미러 평면을 지금 작업에서 여기서 고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각형을 중심 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X, YZ 평면이 바로 중간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대칭인 YZ 평면을 클릭해주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스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이고 그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미러로 반대쪽도 돌출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을 할 때 스케치를 해서 반대쪽도 한꺼번에 작업을 해도 무방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면에서 보면 목깎이를 먼저 작업해 보겠습니다. 우리 평면도에 보면 4-R10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각투상도에서 4군데의 모서리가 10mm로 목깎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깎이를 10mm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위쪽 면이 보면 모두 돌아가면서 목깎이가 되어 있는데 도면 어디에도 치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보면 2번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가 R3mm로 목깎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mm를 목깎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위쪽은 3mm로 목깎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D 모형의 목깎이를 선택을 하고 목깎이 반지름을 10mm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서리 4곳을 각각 클릭해서 목깎이를 해주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물론 추가하려면 클릭해서 한 작업에 하셔도 되는데
지금 목깎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따로따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목깎이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목깎이 반지름을 3으로 변경해 준 다음에 바로 이 위쪽 부분들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 주면 밑에 받침 부분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이 원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야만 이 보강대 부분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원 부분의 치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정면도를 보시면 파이 22에 H7이라는 치수가 보이고 파이 35mm인 치수가 보입니다. 즉 가운데 뚫린 구멍은 파이 22mm이고 이 제일 바깥쪽은 파이 35mm인 구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멍은 이 100mm의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 이 치수를 잘 보시면 이 폭이 우리가 바로 이 우측면도에 보면 이 회전 단면도로 8mm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우측에서 봤을 때 이 폭도 8mm입니다. 그래서 보강대의 지름은 각각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 8mm이기 때문에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 보강대에서부터 외형까지가 5mm니까 절반을 나누면 바로 9mm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29mm이므로 이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9mm, 이 중간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20mm인 비대칭 돌출을 작성을 하시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67.5mm인 구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간 평면을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우리 사각형을 중간 사각형으로 그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YZ 평면을 선택을 하고 화면 가운데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앞부분을 좀 없애보겠습니다. F7로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하고 자, 원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안쪽 원은 지름 22mm 원이고 그 다음 그 바깥쪽 원은 지름 35mm였습니다. 같은 중심을 클릭하고 지름 35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점과 스케치된 원의 중심을 수직 구속해주고 치수를 이용해서 아래쪽 선과 아래쪽 선 아무데나 선을 하나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되면 중심이 되고 정원의 하분점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높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67.5mm 엔터 치면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선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V자 형태로 길게 작성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형상 투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형상 투영 밑에 보시면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선택하면 이 모서리 부분들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선으로 투영이 됩니다. 만약에 이 투영을 하지 않으면 돌출을 해도 이 폐 곡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돌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형상 투영을 해서 아니면 형상 투영을 해서 선을 하나씩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그렇게 변경을 시켜놓고 접선 구속 조건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접선 구속 조건을 활용을 해서 이 목깎이 한 3mm 목깎이 한 이 부분과 선을 접선시키고 그 다음에 바깥 35mm 원과 선을 접선시켜 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선과 원을 접선하고 아래쪽도 이 3mm 부분과 직선을 이렇게 접선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바깥쪽 부분들은 선을 자르기 위해서 선이 보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하기 전에 돌출부터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을 합니다. 자, F7을 다시 살려보면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되는 다시 돌출을 선택하겠습니다. 돌출 영역은 바로 이 도너츠 부분인데, 자,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비대칭 돌출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보강대 부분이 아까 8mm였으니까 4mm와 거기에서부터 5mm 더 가는 9mm를 클릭해 보면 진하게 표시되는 쪽이 바로 화살표가 거리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거리 B 부분이 바로 9mm가 되겠고, 전체 길이가 29mm였기 때문에 반대쪽 이 거리는 바로 20mm를 입력해주면 비대칭으로 돌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홈뷰를 클릭해보면, F6을 클릭해보면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강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YZ 평면을 선택을 하고 화면 가운데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줍니다. 자, 그래픽 슬라이스 F7을 클릭해주고 아까처럼 이번엔 형상투영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형상투영으로 바깥의 원과 이 직선 부분과 모두 이렇게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선택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돌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바로 이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면 이 모서리들이 절단된 면들이 모두 투영되기 때문에 편리한 것입니다. 자, 선을 아까처럼 이렇게 V자 형태로 길게 스케치를 하고 엔터 입력합니다. 그리고 접선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원과 선을 접선하고 목깎이 부분과 선을 접선해 줍니다. 그리고 원과 접선해 주고 원과 선을 접선해 줍니다. 자, 길이가 이렇게 짧으면 이렇게 잡고 끝을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르기로 선들을 정리해 줍니다. 자, 오늘 도면을 보면 바로 이 두께입니다. 5mm 옆에 있는 이 두께인데 도면에 바로 이 정면도에 치수가 없고 우측면도에 보면 바로 이 두께, 바로 이 보강대 두께가 8mm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3D 모형을 F7로 그래픽 슬라이스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홈뷰 상태로 보면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을 하고 바로 이 영역이 돌출이 되는 것입니다. 클릭하면 자, 영역을 이번에는 대칭 돌출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지름이 바로 거리가 8mm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런 상태로 돌출이 이게 8mm이니까 아까에서 반은 4mm, 여기서부터 5mm, 이렇게 해서 9m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에 있는 보강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앞쪽에 있는 보강대인데 거리가 바로 도면에서 보면 정면도의 치수를 보면 12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벽에서부터 8mm, 이 끝에서부터 11mm만큼 나와 있고 그 두께가 바로 또 8mm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그래서 YZ 평면이 아니라 XZ 가운데 평면을 선택을 하고 화면 가운데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모형 탭에서 XZ 선택하고 그 다음 화면 가운데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F7을 클릭해서 그래픽 슬라이스 상태로 보고 절단 모서리를 투영해서 모두 투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선택을 하고 자, 이 중간점들을 특성점이 이렇게 초록된 점을 피해서 선을 클릭하고 수직으로 아래쪽에 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치수 메뉴를 이용해서 이 외형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거리를 12mm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자, 홈뷰 상태로 보면 이 상태이고 F7로 그래픽 슬라이스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작업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3D 모형에서 돌출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돌출로 8mm를 대칭으로 작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바로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돌출로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원형 물체의 보강대를 세울 때는 리브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D 모형에 보시면 리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스케치 평면에 평행하게 우리가 이제 보통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리고 프로파일은 바로 이 선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채우는 방향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방향 1번, 방향 2번을 눌러보면 채우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대칭입니다.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두께 8mm를 입력해주고 옆에서 보면 이제 위쪽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보강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해주면 리뷰가 작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못깎기와 못따기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면을 잘 보면 못따기 부분과 못깎기 부분을 항상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치수가 우리 이 보강대 부분에는 못깎기가 2mm로 되어 있고 이 안쪽 모서리 부분들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강대 부분은 2mm 못깎기이지만 안쪽 이 부분은 바로 주서 2번을 이용해서 지시 없는 라운드는 3mm로 못깎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3mm를 먼저 할 것인지 2mm를 먼저 할 것인지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쪽을 3mm로 해보겠습니다. 못깎기 선택을 하고 반지름을 3mm로 입력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을 먼저 못깎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못깎기를 하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못깎기 되는 부분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도면을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등각투상도를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바로 이 못깎기 보강대부터 못깎기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취소를 해서 못깎기를 취소하고 자, 못깎기 반지름을 2mm로 선택해 준 다음에 이 보강대부터 먼저 못깎기를 하겠습니다. 자, 못깎기를 해보니까 바로 이 옆에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과 반대쪽 부분도 모두 2mm로 못깎기를 먼저 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못깎기를 3mm로 반지름을 바꿔주고 자, 이 안쪽 하나, 둘, 셋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자 형태로 한꺼번에 못깎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그 다음 하나, 둘, 이쪽 부분 그 다음에 뒤쪽으로 다시 한번 뷰 큐브를 돌려서 이쪽 부분과 뒤쪽에 있는 만나는 부분까지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소에 보면 1번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C1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냐면 바로 이 구멍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보시면 못따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멍에 있는 앞쪽 부분과 지금 뒤쪽도 지금 못따기 된 것을 선이 있기 때문에 못따기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가 없기 때문에 거리를 1mm로 못따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에 못따기를 선택해주고 못따기 거리를 1mm로 변경한 다음 모서리 앞쪽 부분과 모서리 뒤쪽 부분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홈뷰를 클릭하면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과제는 47번 과제가 되겠습니다. 47과제. 자, 3D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여러분이 적절한 이름을 선택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면 과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47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 작성을 완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